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흔든 미국의 국채금리는 진정세를 보였지만 중국의 긴축 이슈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하락 출발했고요. 현재는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오름세 조금씩 키우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기관만 매수 물량 담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종목 관련해서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로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소통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만나볼 차례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시장 어제 좀 비정상적으로 좀 시장을 좀 누른다는 느낌이 좀 강했는데, 자, 해외 시장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자, 어제 해외 시장 빠지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뭐 급락하거나 뭐 밀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자, 해외 시장을 여러 차트를 열면, 자, 일단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일 3월 1일 날 강세를 준 이후에서 눌림목 정도 수준, 아주 살짝 눌리는 정도, 그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마무리가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밀리긴 했지만 전저점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냥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의 흐름이고, 지금 나스닥 선물 아침에서 지금 플러스권역으로 다시 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하게 뭐 그렇게 급락하거나 폭락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다우존스도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안 움직이고, 나스닥도 전일 올라갔는데 안 올라가고, 거기다가 어제는 또 나스닥이 1.6% 빠지니까 오늘 또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간 것도 없이 폭락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스닥과 다우가 3% 가까이, 2% 3% 가까이 강세를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 올라가다 죄다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흐름들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겁을 먹고, 어제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시장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실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은 극도의 지금 공포를 짊어먹고 있을 거고, 지금 반면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뭐 빠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수익권역에 있는데 잘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좀 마음 편안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사람과 수익이 좀 나거나 아니면은 최근에서 빠지지도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사람과의 그 체감의 온도 차이는 상당히 좀 많이 나는 그런 시장인데, 그러니까 극과 극의 그 차별화 시장 속에서 개인들의 체감들도 차별화가 굉장히 좀 심한 그런 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조금씩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어디를 들어줘야 되냐면 3,100과 코스피는 3,100을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거를 빨리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해주는 게 이제 메이저들의 그 힘인 거지. 이거는 뭐 누가 뭐 이게 거기를 안착을 하려고 뭐 개인들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힘과 함께 요걸 3,100을 안착을 해줘야 종목들이 좀 정상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저걸 안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코스닥도 950을 저항선으로 두고 또 머리 받치고 또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950을 돌파하면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텐데, 그 안착되는 흐름이 아니고서는 지금은 어디가 제일 안전하냐? 대형주들이 안전합니다. 대형주들은 웬만해서는 시장이 완전히 뭐 지난번 3월 달처럼 무슨 뭐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시장이 완벽하게 뭐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50%, 60%를 단번에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2008년도, 2007년도 하반기에서부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처럼 아주 종목들이 그냥 내려 꽂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 뭐 대형주들도 급락할 일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들 위주로의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그리고 업종의 섹터들은 지금 반도체 얘기들 잘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들이 좋은데 지금 보면은 저쪽에 이제 백신에 관련된 이제 유통 관련주들 뭐 이트론이라든지 EID라든지 서울식품이라든지 지금 급등하는 흐름들이 좀 잡히는데 반등이에요, 반등. 자, 차트 잠깐 보면 이트론 지금 막 급등을 하고 있죠. 변동성이 심합니다. 자, 고점에서 이거 왜 올라가냐면 뭐 이슈가 아직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지금 59% 찍히나요? 54%? 59%가 맞네요.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58%가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면 이게 100% 올라가는 거예요. 130% 올라가는 거네.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면 130% 올라가는 건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거고 또 많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많이 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런 종목들로 100원짜리 종목들로 덤비지 마시고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안 그러겠지만 몇몇 애들은 3월 감사보고서 이 시즌에서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월 달서부터 4월까지는 항상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이 적게는 3, 4개, 많게는 14개, 뭐 20개 정도까지도 나오는 시장이 매년 벌어지는 장이니까 동전 주식들 조금은 한 달 정도는 좀 피하시고 왜냐하면 재수 없으면 걸리거든요. 재수 없으면. 그리고 잘 올라가다가도 급등하다가도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좀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초보자들한테는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와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주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잘 효과가 잘 들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마스크를 아예 착용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기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효과가 지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효과를 본다라는 얘기가 뭐 한 달, 두 달이면 대충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소비주 관련주들 뭐 카지노 관련주, 호텔, 여행 뭐 이런 애들, 뭐 화장품 이런 애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그쪽에 시가총액 조달에 대한 대응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차라리 사시는 게 지금은 안전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해외 시장도 정리를 해보면서 증시에서는 뭐 대형주, 소비자 관련주 등의 종목에 집중해보자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네요. 이정수 위원님께 A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후성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17.1%고요.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올라와 있습니다. 첫 양봉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종목도 좀 대형주 쪽을 갖고 나서 전력인데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3월달, 4월달 시원스럽게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삼장 폐지 시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개별주들은 좀 위험하고 설 명절 전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달이 아직 안 됐죠. 대략 그 한 3, 4주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많이 빠진 애들은 한 40%에서 50% 이상 빠졌고요. 많이 빠진 애들은 적게 빠진 애들도 한 20%들은 다 빠졌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고점 대비 그 좋다라고 했던 AP 시스템도 고점 대비 한 20% 넘게 좀 빠진 상황일 거고 뭐 후성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라고 했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을 따져보게 되면 바닥에 있는 걸 공략하지 않고 고점에 있는 걸로 샀다가 물렸을 때에서 지금 대부분 10에서 20%는 기본적으로 물려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느 정도 빠지면 반등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 안 하면 된다는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있었던 표적 종목은 후성이었는데요. 자, 후성 차트 한번 볼게요. 후성. 자, 일단 뭐 시장이 지금 급락세가 나오질 않고 어제 좀 밀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다시 IT 부품 주소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혹은 전기차 관련주, 수소차 관련주, 아이오닉 이슈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반도체 이슈도
지금 반도체 가격이 지금 40%가 더 폭등을 할 거다. 혹은 뭐 50%가 이미 벌써 올랐는데 또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기사들이 지금 쭉 나와주는 거 보면은 다시 갈 것 같기는 해요. 어디가 IT주들이. 그래서 IT주들이 괜찮은데 후성도 그 IT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얘도 지금 고점에서 얘가 좋은 게 뭐냐면 고점에서 많이 빠졌다라는 게 지금 장점입니다. 고점에서 대략 29%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많이 빠졌지만 얘도 고점에서 거의 29%,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빠졌으면 더 빠질지언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만약에 후성을 13,500원에서 만약에 공략했다. 그러면 지금 빨리 손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이 대부분 다 20%에서 30%가 빠진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많아요. 이렇게 빠진 애들. 좀 이따 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점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20%에서 30%는 다 빠졌거든요. 그런 애들을 공략하라는 얘기입니다. 20, 30%의 고점에 물려서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점에서 좋은 종목들이 20, 30% 빠지면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번 거다. 그러니까 손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제 1,300원에 공략했다가 지금 오늘 장중에서 뭐 1.5%, 2% 손실 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최근에 30% 가까이 박살이 나 있었던 시장 28%를 세이브했다라고 생각하면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손실이 아니고 28%를 다시 복구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면 28%,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가면 28%가 아니고 그대로 올라가면은 이게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냐면 39% 정도가 됩니다. 이게 원래 그래요. 원래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하면 10,000원짜리 종목이 5,000원으로 내려가면 손실이 50%죠. 근데 5,000원에 사서 10,000원 가면 100%죠. 그래서 빠질 때에서는 50%지만 올라갈 때에서는 100%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빠질 때 50%면 올라갈 때도 그대로 올라가면 50%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물려있던 사람이 빠졌다가 올라올 때 본전이 되는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은 마이너스 50%지만 5,000원에 샀을 때 10,000원으로 가면은 수익이 100%죠. 그래서 여기에 고점에서 30%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오히려 거꾸로 4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갈 목표치가 지금 40%로 되어 있는데 40%까지 욕심내지 말고요. 절반만으로 가도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느낌으로 이거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40%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절반만, 20%만 올라가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하방 경직을 주고 있다가 또다시 뭐 그린 뉴딜, 뭐 탄소 배출권 얘기가 또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전해질에 관련된 2차 전지 전해질 얘기가 또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반도체 얘기가 또 다시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디램을 또 생산하기 위해서 특수가스에 대한 얘기가 반도체 재료 부품 소재, 소부장 관련주 얘기가 또 나오거나 그러면은 알아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정도면은 물려도 얘가 설사 9,500원으로 빠지는 일이 있더라도 여기는 바닥을 치고 강력하게 반등을 주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9,500원으로 빠지잖아요. 그럴 일은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 봐서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시장이 안 빠지겠다는 의지죠. 삼성증권도 지금 증권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뭐 그렇다고 뭐 대우들이 뭐 급락하는 경우도 아니고 거기다 지금 에코프로서부터 해서 2차 전지 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흐름들 거기다가 지금 뭐 KH바텍이라든지 폴더블폰 관련주들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IT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움직이고 하는 그 흐름을 봐서는 시장은 안 깨질 것 같으니까 후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9,500원으로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올라갈 때가 되게 되면 알아서 11,000원, 11,500원으로 가겠죠. 그래서 손실 마이너스 1.5% 정도는 손실도 아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종목들이 좀 빠진 것들이 있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바이오 한번 볼까요? 제약주들은 뭐 보나마나 뭐 그렇죠? 제일바이오 2달 동안 몇 프로 빠졌냐면요. 지금 2달 동안 33% 아니면은 쪽 고점에서 뭐 고점에서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뭐 47% 정도 빠져 있는 거 뭐 파미셀 뭐 시젠 뭐 EDGC 뭐 등등등등 제약바이오주들 지금 EDGC는 5% 지금 강하게 반등을 주지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고점에서 빠진 폭이 60% 빠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 빠진 폭도 35%가 좀 넘었다가 지금 들어주는 부분만 보이는데 그래서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아주 그냥 상태들이 안 좋죠.
한미약품에서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제약주들은 20, 30%를 기본적으로 빼놨고, 그다음에 대형주들 같은 경우들도 지금 적잖지 않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CJ도 똑같은 흐름이야.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뭐 집까지 이렇게 빠져봤자 이 정도 빠질 거고, 빠지면 그만이고, 그리고 어차피 대형주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되면 이렇게 원래 올라갔던 흐름대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마이너스 4.2%는 다른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빠졌다. 마이너스 4.2%는 빠진 것도 아니다. 다른 애들하고 똑같이 더 빠지려면 마이너스 16% 똑같이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 쌤,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6%를 더 빠져도 다른 종목들과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16%더 빠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면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고, 아니다, 나는 마이너스 16% 빠지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지금 적게 손실 났으니까 지금 이거라도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데, 다른 거 들어가면 더 깨질걸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20%더 깨집니다. 요거니까 그나마 많이 빠져도 저 정도 수준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CJ, CGV 뭐 비슷하죠? CJ나 CJ, CGV나 CJ, CGV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거 모양 이쁘네요. 그렇죠? 요거하고 모양 비슷하게 생긴 게 파라다이스인데, 파라다이스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추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4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그리고 7월 달에도 이쯤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도 수익이 좀 많이 났어요. 이거는 제가 내일 만약에 이게 정보 좀 돌파하고 움직이게 되면 조만간에 언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고 수익률이 30%인가 40%인가 났을 건데, 하여튼간 20, 30% 수익 났던 이 파라다이스를 다시 한 번 더 AS를 도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갈 거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저는 올해 끝난다라고 보거든요. 뭐 완벽하게 뭐 잡는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그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 경기들이 살아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니까, 카지노 관련주, 호텔 관련주, 뭐 리조트 관련주들 있죠. 그럼 걔네들 다시 올라가겠죠. 파라다이스 쭉 올라가겠죠. 뭐 뻔한 거지.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CJ, CGV 똑같아요. 얘는 영화잖아요. 쟤는 그 리조트, 파라다이스, 저 인천공항 가면 파라다이스 그 카지노 있죠. 그런 것처럼 걔네들도 올라가면 차트가 비슷해요. 얘네들도 그렇고 쟤네들도 그렇고. 이것도 전고점 돌파를 할 겁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누르고 망할 정도로 빠졌는데, 그렇죠? 망할 정도로 사람들이 영화관을 앞으로 안 올 거라는 그 전제 하에서 박살이 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관이 다시 열리겠죠.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뭐 접종을 맞은 사람들만 뭐 들어갈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이슈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것도 뭐 손실 2.3%는 이건 손실이 아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도 시가총액이 거의 1조 가까이가 되는 건데, 과거에는 이건 2, 3조 했던 건데 많이 빠져서 그래요. 2, 3조 했던 애들인데 이게 13만 원까지 근처까지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27,400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빠졌던 게 10,000원대니까 야, 그렇죠? 안 망했으니까 다행이지. 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 망하는 회사, 안 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CJ그룹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끝났네요. ICD 정도? ICD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낙폭과대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AP 시스템이 다시 한 번 더 슬슬 올라가려고 모양 잡고 있는데 이거 좀 횡보 좀 해야 돼요. 그냥 바로는 못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위로 튀면 그때에서 ICD도 따라 올라갈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던질 거면 여기서 던졌어야 되는 거지 여기선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선 던질 필요가 없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불안하면 이쯤에서 던지면 돼. 이쯤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한국전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자, 지금 뭐 웬만한 종목들 뭐 흔들리면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들 뭐 10% 빠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어제도 아침에 갭상승을 주고 나서 밀릴 때 예를 들어서 대형주라고 안심하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제 고점에서 잡았던 사람들 기준으로 빠질 때에서 이게 폭이 6%, 7%가 빠졌어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주들도 아침에 움직인다 싶어갖고 개별주 들어갔더니 빠지는 게 21%짜리들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손실이. 아침에 고점을 주고 다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 들어갔다 한다라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시장이 흔들릴 때 손실이 5에서 7%가 바로 나버려요.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들 잘못 잡아 들어가면 쭉 빠져버리는데, 그러고 보니까 라운시큐 하나 빼먹었네. 자, 라운시큐 요거 말씀드릴 건데, 쭉 쫓아 들어갔다가 쭉 빠져버리게 되면은 손실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쫓아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고,
지수가 2100을 안착하기 전까지, 코스닥이 950을 안착하기 전까지는 쫓아 들어가는 매매 방법은 굉장히 안 좋다. 아직 3100을 돌파 안착을 못했죠. 코스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한국전력도 쫓아가지 말고요. 쫓아가지 말고 지금 23,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23,000원은 사실은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쫓아가지 말고요. 23,200원? 200원 정도? 그러니까 200원 이하. 그래서 싸게 내려올 때 공략하는 종목으로 한국전력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까 조금 빼먹었었던 이제 라운시큐어. 오랜만에 이제 다시 여기 급등했는데, 이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라운시큐어 좋은 종목이다라고 연신 여러분들 열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한은행에서 쓴다 그랬죠. 신한은행이 뭐 얘네들이 뭐 기술력 없는 거 안 쓸 거고, 기술력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뱅크 있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여러분 지문 인증하잖아요. 카카오에서, 카톡에서 지문 인증하는 카카오뱅크. 그것도 라운시큐어가 합니다. 몰랐죠? 그래서 지금 기술력이 돼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신한은행, 거기다 공무원증, 그리고 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6월 달인가 20만 명으로 확대해가지고 공무원증 신분증, 공무원증 그거를 확대 운영을 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K사인도 그렇고 드림시큐도 그렇고 화폐 개혁 관련주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슈로 해서 움직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를 담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아침에서 이렇게 쿡 하고 올라갔을 때 바로 요게 N자 목표치, 여기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4,0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매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수익 권역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서 쭉 올라갔을 때는 4,200원 수익이었을 텐데, 지금도 수익일 테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매도를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거래가 터지죠. 얘네들의 의도가 뭐냐면은 다시 흔들어 놓고 매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흔들 때 다시 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은 무슨 장이다? 매매장이다. 그래서 빠지면 밀리면, 그래서 다시 3,500원, 3,400원 쪽으로 밀리면 다시 매수를 하고, 또 다시 위쪽으로 올라올 때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매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죄다 밀릴 거예요. 내일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장이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수익이 날 때는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지만 이게 안 빠지고 올라가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4,000원에서 매도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했네, 그냥 냅둬야지. 그러면 누가 팔아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드리블을 하는 세력들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팔면 현금 여력이 생기죠. 더 뺍니다. 쭉 빼가지고 얘네들이 한 3,400원 다시 밀려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손절 고민을 하지만 쟤네들은 그 물량들을 다시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빼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반이라도, 절반 이상을 팔아야지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시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팔면 누가 사요? 어쩔 수 없이 세력 애들이 이거를 물량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을 팔아야지만 이게 안 떨어지고 내일 3,800원, 4,000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오지, 여러분들이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봐서는 개인들이 이거 안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들이 안 팝니다. 안 팔고 죄다 물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빠질 걸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이거를 정말로 이 방송을 보고 많은 개인들이 이거를 보고 팔았다. 그럼 내일 급등이 나오겠지만 안 팔 거예요, 아마. 아까워갖고. 안 팔지 말고 좀 파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밀려 내려갈 겁니다.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 사면은 또 다시 올라갈 종목이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에 대한 포인트 잘 참고하시고, 오늘의 표역 종목 한국전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 표적 종목들의 AS도 한번 들어봤고요.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보자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한국전력, 매수가는 23,200원에 만나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종석 네, 매일 잘 님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LG전자 이렇게 저기 밑으로 계속 쳐질 줄 몰랐거든요. 네, 16만 9천 원에 30%예요. 16만 9천 원에 30%. 네. 자, 지금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 얘도 이 정도는 안 빠질 텐데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얘도 박스권을 되면은 지금은 14만 원의 저점과 19만 원의 고점? 요 정도의 지금 박스권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리면 그 밑에 하단까지 박스권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LG전자를 좋게 얘기했을 때에서 매수 가격을 여기서 얘기했던 거예요. 8만 원대. 네, 8만 원대 저는 이 LG전자가 좋다고 했던 건지 이 19만 원대는요. 얘는 신고점이에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신고점이고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신고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만큼은 충분히 간 겁니다. 연봉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역사상 지금 신고점을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량 소화를 받아야 되고 충분히 조정을 소화를 한 다음에 다시 움직일 텐데 올라간 폭을 봐서는 이 대형주가 이게 이런 식으로 원래 LG는 안 움직이는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폭을 봐서는 한 차례 14만 원과 12만 원까지는 밀릴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추가 매수도 해야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도 조금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려면 이 지수가 3,100을 돌파를 하고 3,300을 돌파를 하고 뭐 이런 흐름이 나와야 그래서 LG전자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위치로 지금 공략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략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할 게 아니고 바닥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신고점으로 지금 당장 뭐 3,500, 4,000 저는 안 간다고 봅니다. 오히려 3월달, 4월달 한번 시장 폭락세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등 줄 때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고요. 저는 3월 달에서 4월 달 이 시장이 한번 올라가고 나서 박스권을 몇 번 타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시장이 크게 한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이 깨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저희 예상입니다. 이거 뇌피셜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 못 맞추는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종목들이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의 종목들이 박스권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수익 실현하고 팔고 수익 실현하고 팔고 이게 바로 박스권 매매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박스권 매매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후성 같은 경우는 박스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표육 종목이었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11,000원 정도 가면 팔면 돼요. 또 10,000원 내면 또 사면 되고 올라가면 팔면 되고 왜? 바닥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LG전자를 따지게 되면 지금 LG전자로 따지게 되면 후성을 13,000원, 15,000원에 공략한 것, 아니 13,500원, 13,000원에 공략한 거가 똑같아요. 매매할 수가 없어요. 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그 대응하기가 곤란한 위치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매매 대응도 지금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인데 재수 좋게 얘가 16만 원만 들어주더라도 손절을 한번 고민을 손절했다가 다시 싸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그게 지금 상담의 얘기고요. 그러다가 이게 한 달, 두 달 뒤에 시장에 한번 폭락세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폭락을 한번 주고 나서 다시 시장이 강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장이 한 3월달, 4월달 늦으면 이제 여름이나 물론 이제 가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매도 전에 한번 폭락세를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공매도 전이죠. 3월달, 4월달 공매도 전에 한번 시장을 폭락세를 한번 주거나 아니면은 공매도 이슈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안심할 때 거의 뭐 8월 달에서 뭐 9월 달 정도 되겠죠. 그때에서 시장에 폭락세를 한번 줄 겁니다. 굉장한 폭락세를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작년에 3월 달에 그 코로나 이슈로 종목들이 엄청 싸졌죠. 바닥 대비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에서 300%까지 다 갔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LG전자도 그때 폭락세 이후로 몇 프로 갔어요? 얘도 많이 갔어요. 얘도 보면은 작년 3월 달 기준으로 얘도 340%를 갔는데 340%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안 주겠지만 그래도 50%에서 100%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늦으면 내년 올해 가을, 빠르면은 올 봄 이 정도에서 한번 흔들면은 그때가 제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그냥 아직은 그냥
그냥 꿀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건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흔들게 되면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이 가격으로 지금 물려 있으면 하나도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매매 대응을 할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16만 원 이상 들어주게 되면 손절을 먼저 했다가 차라리 후성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뭐 ICD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조금 가지고 놀다가 그다음에 시장이 조만간에 뭐 빠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하면 그때선 현금화를 했다가 LG전자를 다시 나중에 8만 원대 다 주워 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예, 그래도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네. 16만 대로 오면은 그냥 팔아야 되겠네요. 일단 한 달 동안에서는 기회는 있으니까 16만 원을 갖다 줄지 18만 원을 갖다 줄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폭락한다라는 걸로 겁나가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넘어가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한 달 여유 내에서 16만 원에서 뭐 17만 원 사이에서는 잘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가격이 지금 불리해요. 가격이가. 예, 그래요. 네,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설명을 잘 드렸으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고점에서 사지 마세요, 종목들. 아, 제가 좀 수익을 보고 다시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은 수익을 봤던 부분이면은 16만 원에서 정리하셔도 억울할 건 없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6만 원 정도 올라오면 정리했다가 낙폭과대 종목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중에 올해 안에 한번 LG전자는 저쪽 10만 원이 깨지는 자리가 올 거예요. 8만 원 정도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올 테니까 그때에서 한번 싸게 한번 잡아보시는 거 좋다 말씀드립니다.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솔홀딩스에 한솔홀딩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4,160원, 4,160원, 40%. 40%. 어유 비중이 좀 많으신데. 네, 자, 한솔홀딩스 시가총액이 1조도 아니고 1,497억짜리인데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네요. 네네. 자, 일단은 매집하는 형태는 좀 보이네요. 위에 보면 이렇게 윗꼬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누군가가 지금 매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매집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바닥주에 있죠? 네, 바닥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매집하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때도 있어요. 지금 매집을 지금 1년 동안 지금 했는데 1년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으로 1년 정도는 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트가. 그걸 버텨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는 크게 갑니다. 근데 그 크게 가는 거를 한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움직여요. 계속 그러니까 누르고 눌러야 개인들이 던질 거고, 뭐 세력하는 매집하는 애들은 어차피 나중에 크게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뭐 10년 뒤에 올려도 되고 5년 뒤에 올려도 지들이 필요할 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는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종목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좀 각오하시고 뭐 손절할 필요는 없는데 얘네들이 눌러서 다시 3,000원 쪽으로 빼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얘는. 3,000원까지 빠지면은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적지 않게 하고 3,000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3,000원 안 빠져, 이 시장 분위기에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3월 달, 4월 달, 그러니까 4월 달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 전에 한번 흔들거나 아니면 공매도 끝나고 나서 별일이 없었네 하고 사람들이 안심할 때쯤, 그래서 뭐 8월 달, 9월 달쯤 흔들거나 한 번은 흔들 텐데 그러면 그때는 3,000원 한번 구경을 해줄 거야, 아마 얘가. 3,000원까지 빠지면 한 15% 정도가 더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한 16% 정도는 더 빠질 수 아니,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그냥 손절하고 나올까요? 아니요. 얘 나중에 올라가면은 이거 6,000원, 8,000원도 가요, 이거.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거 어차피 얘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빠지면요, 얘는 그나마 15% 빠지죠. 다른 애들은 40%, 60% 빠지래요. 다른 애들은. 차라리 물릴 거면 이게 낫지 않겠어요? 다른 애들 60% 빠진다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은 8월 달이 될지 조금 9월 달이 더- 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사야 되는 그때는?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서 다른 애들 60% 빠지면 얘도 한 15% 빠지잖아요. 그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방법이 조금 다르죠. 매매는 아니에요, 지금 얘기가. 매집하는 애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갈 텐데 얘네들이 원할 때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은 1년 가지고 요 모양으로는 바로 안 올라갈 것 같고 한 1년 정도 매집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올해 안에 아파트도 쿵 하고 빠지면 어차피 4,100원이면은 이거 지금 당장 올라가기도 지금 멀잖아요, 지금. 올라가려면. 그렇죠? 올라가려면 지금 이게 근데 올라가면은 30%는 아니고 한 14% 정도만 올라가면 되네요. 그러면은 얘는 한 방에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저는 이 폭을 한 30% 정도로 봤었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면은 갑자기 움직이면서 한 15%, 20% 갑자기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는 한번 팔아줬다가 이렇게 하세요. 폭이 지금 16% 정도 올라오면 수익이잖아요, 지금. 수익이 네, 되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세요. 네네. 아셨죠? 요즘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는 폭이 네. 30%가 나오지 않는데 네네. 지금 15% 폭이면은 한 방에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올라오면은 놀라지 말고 절반을 팔든 전량 다 팔든 하여튼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전략으로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얼마예요? 수익이 나면 4,200원? 수익이 나면 딱 하지 마세요. 수익이 나면 팔겠다는 생각으로. 왜냐면 4,190원 주고 떨어지면 하나도 못 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면 일단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겠다는 마인드면은 이 종목에서는 그렇게 크게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셨죠? 네, 종목은 괜찮죠? 종목은 뭐 상장 폐지될 종목만 아니면은 괜찮은 거예요. 막 되게 좋은 종목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예, 매수가 1,300원. 매수가는 1,300원. 300원에 15%예요. 15%? 예. 알겠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거? 이거 제가 됐어요. 한 3개월, 3개월 정도 됐지. 3개월 정도 됐나요? 예, 그때 예. 이제 박스권장이었을 텐데, 그럼 수익도 날 때도 있었었네요. 수익 조금 났었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이번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설 명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예. 조금씩 밀리면서 이렇게 돼버렸죠. 예, 예. 자,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수소차 테마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도 수소차 때문에 많이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소차 이슈도 있었고, 탄소 배출권, 온실가스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는데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매매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잘 봐야 돼요. 저점을 보면 여기가 저점이고, 그리고 여기가 고점이죠. 그런데 매수한 가격대가 애매하게 딱 중간에 걸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도 요만큼은 수익이 나고 빠지면 손실이 나고 마찬가지 또 올라오면 그러니까 본전치기밖에 안 돼요, 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스권일 때에서는 기다리고 오히려 차라리 이게 지금에서가 이게 매수가 되는 종목이에요, 매매로. 그리고 손절을 8,000원 잡고 지금 매매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이건 오히려. 예. 근데 지금 애매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거를 요리하기가 되게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일단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도 지금 살아있고 수소차에 대한 이슈도 살아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볼 수는 있어요, 지금에서. 비중이 뭐 크진 않으니까. 추가 매수를 했다가 지금에서는 한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 거기에서 한번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 네, 됐죠? 이렇게 지금 매매 전략으로. 더 내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라고요. 손절 라인 8,000원. 예. 네, 손절은 8,000원 잡으시고 지금 정도에서 뭐 8,000원, 8,500원이나 뭐 8,600원이나 뭐 8,800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8,8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고 매도 타이밍은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 아, 네. 네, 그렇게 잘 이건 매매를 알겠습니다. 잘 한번 해보세요.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여러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오늘 종목 한국전력이었는데요. 현재는 2.62% 올라가면서 2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황도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하락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상승폭 줄이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그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다시 좀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쿠팡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쿠팡이 3월 11일, 오늘이 3월 3일이니까 나스닥에 3월 11일 날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서 이게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느낌은 지금 뭐 무조건 상장되는 느낌인데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해서 종목들이 이제 휘날레를 칠 텐데, 근데 지금 쇼박스도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몇 가지 한번 종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방도 안 무너지고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뭐 KCTC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있죠. 어쨌든 지금 쇼박스가 갑자기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티몬이라는 상장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쇼박스는 얘는 영화 컨텐츠 관련 쪽인데 얘는 움직이는데 얘는 안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 CJ CGV 안 움직이니까 이제 그래서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느낌이 지금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서도 뭐 이지바이오라든지 팜스토리라든지 사료 관련주들, 팜스토리, 이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지금 강세지그 느낌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냥 울그락불그락해요. 가는 놈은 조금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고, 그렇다고 폭락세가 나오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세표가 왼쪽에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하나로는 볼 수가 없어서 시세를 봐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장중에 시장의 그 흐름을 짚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지금 2차 전지는 잘 안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주 어제 움직였다고 오늘은 그냥 대충 움직이는 것 같고, 수소차 관련주들은 아침에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도 대강 움직이는 것 같고, 제약주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어제도 반등 주는 느낌을 줬다가 어제 시장 밀리니까 죄다 밀리더니 오늘도 그냥 대강 약한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테마주들 몇몇 종목들 강하고, 그러니까 차별하죠. 또다시 차별하러 가는 애들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때려 죽여도 안 가는 그런 이제 답답한 장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을 점검해 보면 이게 돌파가 돼야 되는데 돌파는커녕 무슨 바닥에서만 움직입니다. 갈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3,100 이상으로 돌파 안착을 해줘야 종목들도 뭐 시원스럽게 막 올라갈 텐데, 그러질 않다 보니까 일부 종목들만 움직이고 종목들을 꽉꽉 눌러놓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 저점이 깨지질 않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빼든가. 그럼 차라리 손절이라도 해서 현금화를 보유한 다음에 폭락하는 거 구경하고 있다가 쭉 빠지면 다시 싸게 사면 되는데 폭락세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에서는 오히려 지금에서는 대형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 있죠.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도 한국전력을 준 이유가, 얘는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뭐 지수 방어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빠지면 뭐 거꾸로 오른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거를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갈 때가 되면 알아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수 방어주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앞으로 전기 가격 올리든 뭐가 됐든, 어쨌든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못 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중 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대형주들 이런 걸 싸게 저점 매수하면은 오히려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전력이 망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을 한국전력을 줬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흐름들은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 그래도 중간에 이슈가 되는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뭐 최근에 K사인이라든지 최근에 급등 나왔었죠. 아니면 최근에 다날이라든지 한번 급등세가 나오고 지금 다시 눌리고 있는데 또 다시 움직일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다날보다는 디지털 화폐가 좀 안전하긴 해요.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었던 라운 시큐어, 이거 아까 전략 말씀드렸죠. 팔아야 됩니다. 팔고 나서 얘들이 쭉 빠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면은 세력들이 물량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개인들이 아마 억울해서 안 팔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안 파니까 개인들이 손절을 시키려고 더 빼겠죠. 그때 뺄 때 개인들은 손절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때 이 종목을 받으면 됩니다. 다시 3,500원대에서 싸게 받아서 매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얘가 또다시 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식으로 재밌게 매매를 해야 돼요.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언제까지? 또다시 얘기하지만 지수가 3,100을 안착하고 훨훨 날아가는 모양을 줄 때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해줄까요? 만약에 3,100을 돌파를 안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머리를 부딪히고 급락이 나올 겁니다. 또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저점 매수를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하게 뭐 사라고요? IT 부품 좀 많이 빠지는 후성부터 해서 ICD부터 해서 많이 빠진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공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소비재 관련주들, 뭐 파라다이스 지금 뭐 안 내려오니까 어쩔 수가 없고, 뭐 화장품, 파라다이스, 뭐 음식 업종,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주, 뭐 호텔, 뭐 여행, 뭐 항공주,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다가 올라오면은 팔고 내려오면 어쨌든 그런 식의 박스권 매매가 오후장에서도 유리할 것 같은데. 매매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손실이 더 크게 날 수도 있으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얘기했었던 대형주들 있죠? 흔들 때마다 대형주들 그냥 매집을 하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아니면 개별주를 굳이 하고 싶다. 그럼 라운시큐어 내려오면 다시 사세요. 요거. 다시 내려오면 3,500원, 3,400원대로 밀리면 이런 걸 다시 매매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후보자들도 제가 전략을 세워줬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초보자들도 만약에 3,500원, 3,400원째 내려간다? 매수. 올라온다? 매도. 또 내려온다? 매수.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팔고 났더니 나중에 많이 가고 뭐 이런 형상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안 깨질 수 있는 매매 전략으로 오후장도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요. 좋은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저점 매수만 하면 된다. 라운시큐어 회사니까 기술력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라운시큐어 하면은 쭉 나옵니다.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알짜 종목들을 흔들릴 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것만 잘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에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 상담이 올라왔는데요. 자, 두산중공업주들 그다음에 두산그룹주들이 다시 바닥을 치고 박스권에서 그래도 매매가 할 수 있는 괜찮은 모양새로 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도 더 이상은 뭐 크게 안 빠질 것 같고 반등 나올 것 같고 두산 퓨어셀도 따지고 보면은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냐면은 이것도 22% 빠졌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지지난주 CJ라든지 CJ CGV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종목들 드렸었잖아요. 빠진 게 5%도 안 빠져. 뭐 2% 빠지고 뭐 이런 수준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20% 정도. 얘도 마이너스 22% 빠졌다가 지금 반등 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빠진 폭을 따지게 되면은 여전히 14%가 빠져야 되는 수준인데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6만 원까지 반등을 나올 수 있으니까 6만 2천 원.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니까 문제지. 바닥에서 있어서 수익에 있었으면 사실은 문제는 없을 텐데 이거 한 6만 원 정도로 반등 나오면 한번 파세요. 팔았다가 다시 싸게 5만 원대 다시 주워 담거나 뭐 매매로 하시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현대로템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현대로템 그때 매수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데 매수 가격이 안 들어와서 못 샀던 종목이죠. 하여튼 2만 원 초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2만 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략을 했다면 뭐 2만 원을 공략했다면 100원 수익일 거고 뭐 2만 원 초반대에 있으면 뭐 0.5%도 아니게 손실로 있을 텐데 양호합니다. 이분은 2만 400원에 공략을 했는데 갖고 있으면 사실 수익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에서 불안하면 거기서 그냥 찔끔 먹고 팔면 되는 거고 안 불안하면 이 저점 19,000원 안 깨지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K칼 매수 가격은 38만 6천 원. SK케미칼 그동안 바닥에서 많이 갔던 종목이에요. 이렇게 쭉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밑에 그 뒤에 이제 케미칼 때문에 이제 화학으로 보지만 이게 이제 화학 섹터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것도 제약이죠, 제약주. 그래서 제약주의 변모를 많이 바꾼 회사라서 그동안 제약주들이 많이 움직일 때 같이 덩달아서 많이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죄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디게 빠지는 지금 화학주들, 케미칼 관련주들, 화학주들이 뭐 롯데케미칼, 뭐 LG 화학은 2차 전지로 빼버리더라도 뭐 호남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카프로, SOL, GS 등등 최근에 이제 정유 화학주들이 계속 그 스프레드 마진이라든지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따라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안 빠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은 저는 제약주로 봐요. 제약주로 보기 때문에 제약주 지금 다 바람 빠지고 빠져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40만 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세요, 이제. 이거 외국인들이 안 팔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가지고 안 빠지는 건데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질 가능성, 외국인들이 배신하면 그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는
쉽게 얘를 요리할 수 없다. 얘는 나중에서 많이 빠지면 좋아요.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약에 사고 싶은 가격이 어디냐? 저는 사실은 10만 원 이하에 사고 싶어요. 안 내려오겠지만. 내려오면은 이제 사는 거고, 안 내려오면 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에서는 차도남, 차도녀처럼 해야지 안 깨집니다. 그냥 뭐 쫓아가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져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안 내려오면 딴 거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에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 소비재 관련주들, 예를 들어 뭐 영화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쌀 때 사놓으면, 파라다이스 작년에도 마찬가지, 쌀 때 사놨으면 얼마나 편안하게 지금 수익에서 가져나갑니까? 그래서 고점에서는 굳이 사줄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장의 흐름들이 계속 박스권을 기지만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옥석가리 가면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독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집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